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최근에 한반도 주변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저 나름대로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한번 그 화두를 꺼내볼까 합니다. 제가 이 이름만 대면 금세 알 수 있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소설가 두 사람한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 분은 이미 고인이 되셨는데요. 당신에게 이 글 쓰는 힘의 그 원천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문학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분들의 대답은 보복심, 증오심, 이 힘이 제일 강력하다고 했어요. 사실 저는 그런 질문을 던지기 전에는 사랑, 희생 이런 답변을 원하고 질문을 했던 건데 의외로 증오, 보복 이런 답이 왔습니다. 이스마일 카다레라고 불가리아 출신인데 유럽에서 활동하는 세계적인 소설가입니다. 노벨문학상 후보에도 단골로 오르는 분이죠. 이분 직접 만난 적이 있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인류 최대의 발명품은 지옥이다. 네, 인간의 본성 또는 국제관계의 본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해보고자 이 화두를 이렇게 열었습니다. 국제관계에서는 은혜를 갚는다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국제관계에서 의리 때문에 인도주의 차원에서 이런 관계 절대 없습니다. 민간기구가 구호활동을 펼치는 것과 국제관계, 외교, 무역, 전쟁, 안보 이것은 철저하게 보복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보면은 이 중국의 무협지를 보고 있는 것인지 헐리우드의 조폭영화를 보고 있는 것인지 정말 모든 일들이 내가 어제 이만큼 당했으면 오늘 그만큼 혹은 그보다 한 10%쯤 얹어서 되갚아주는 보복과 보복의 악순환의 연쇄고리가 우리 주변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중국은 워낙 관치 경제를 해오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오래전부터 환율 조작을 하고 있다 이런 의혹을 받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상대국에 대해서 대통령 마음대로 환율 조작을 지정을 하고 이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죠. 2015년에 제정된 미국의 교역 촉진법이 있는데 그 법에 따르면 중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트럼프는 어떻게 했느냐? 이미 30년 전에 사문화된 법 조문을 다시 끌어올려서 거기에 근거해서 환율 조작국 지정을 한 것입니다. 트럼프는 왜 그랬을까요? 일단은 내년 대선하고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트럼프는 일단 경제적인 성과를 내야 됩니다. 경제적인 성과를 내려면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저놈 때문이다! 이렇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 상대를 하나 정해놔야 됩니다. 바로 미국 유권자들, 그 중에서도 미국의 저소득층의 백인들, 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울분, 이것을 다독이려면 바로 중국 때문이다. 중국 사람들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 보복의 에스컬레이터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짧게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년 3월부터 보겠습니다. 작년 3월 트럼프가 중국산 수입품 500억 달러 관세부가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죠. 3월에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7월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에 500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를 25%로 상향 조정하는 추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중국도 그와 똑같은 상응 보복 조치를 합니다. 그게 작년에 7월까지 있었던 겁니다. 두 달 뒤, 작년 9월이죠. 미국이 이번에는 2천억 달러에 대해서 10% 추가 관세를 부과를 합니다. 그러자 중국은 미국산 600억 달러 이도에 이번에 보복 관세의 폭을 25%까지 그 보복 관세의 폭으로 미국에 대해서 다시 응징을 합니다. 해가 바뀌어 2019년이 됐습니다. 올해 5월에 미국은 중국산 2천억 달러어치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25%로 올립니다. 그 다음에 3개월이 지난 이번 8월 미국은 다시 중국산 3천억 달러어치에 대해서 10% 추가 관세를 부과를 합니다. 그러자 드디어 중국은 참고 참았던 마지막 칼을 뽑아듭니다. 8월 5일날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공표를 합니다.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전면 구매 중단. 그러자 트럼프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숨가쁘게 보복 조치를 취하고 환율 조작국 지정까지 한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이 관세 보복이라고 하는, 관세라는 이 강속구를 던져도 중국은 환율 조작이라는 커튼으로 그걸 받아냅니다. 환율만 조작을 하면은 관세 부과를 어느 정도 견뎌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그리고 환율전쟁의 본질은 보복과 증오라고 하는 자국 국민들의 가장 불붙이기 쉬운 정서에 기대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미국과 같은 선거가 없지요. 그런 자국 선거가 없기 때문에 거꾸로 미국의 선거를 역이용하는 겁니다. 트럼프의 핵심 지지 기반인 아이오와주 같은 이른바 판벨트라고 하는 이 농장지대를 겨냥해서 미국 농산물 구매 중단을 전격적으로 선언해버리는 것. 그렇지 않아도 트럼프는 민주당 선두주자에게 10%포인트쯤 지금 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내년 재선 가도에 뭔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지 않으면 선거가 매우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판벨트가 직접 타격을 받으면 트럼프에게는 재선 승리는 물 건너가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약점을 중국은 치고 들어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제외교, 국제관계의 본질은 설린 우호가 아니고 보복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일본의 아베도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베가 트럼프한테서 주로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혐한 감정에 불을 붙이고 반도체 핵심 소재의 수출을 가로막고 드디어 화이트리스트 배제라고 하는 초강수를 두어가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의 톱니바퀴를 가장 치졸하고 더러운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이중고를 돌파해야 하는, 무역전쟁의 쌍곡선을 돌파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떠안게 됐습니다. 미중 무역전쟁과 환율전쟁, 그리고 한일 경제전쟁, 이 두 가지 정말 총성만 들리지 않을 뿐 수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경제전쟁의 두 전선에서 우리의 탈출구를 모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는 중국과 광범위하게 교역으로 엮여 있어서 일종의 위안화 블록,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기업들이 대규모 달러 부채를 안고 있기 때문에 달러와 블록에도 섞여 있습니다. 미중 환율 전쟁이 격화될수록 예기치 못한 첫 번째 피해국이 바로 한국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보고 있습니다. 외국 자본이 한국 같은 신흥 자본 시장에서 급속히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어제만 6,052억 원 순매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틀 사이 시총 76조가 증발을 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한국 대표 업종들의 수익 전망이 악화되는 것도 증시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일들이 자꾸 겹치면 미중 고래 싸움에 한국의 등어리가 터져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경제 협력으로 남북 경제 공동체가 잘 이루어지면은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 이런 말로 북한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이튿날 바로 북한은 동해로 또 미사일을 2발을 쏘았습니다. 더더군다나 북한은 문 대통령에게 맞을 짓을 하면 안 된다. 정말 이런 막말까지 퍼부으면서 미사일을 쏘아 젖힌 것입니다. 남북 관계도 절실한 보복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문 대통령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민족끼리 공조를 이러한 순진한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북한을 움직이려면 북한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고 들어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해야 합니다. 미국, 중국, 한국, 일본, 그리고 남북 관계. 그 어떤 관계든 웃는 얼굴로 좋은 얘기만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문 대통령은 깨달아야 합니다.